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검경 합수본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전재수 의원에게 바친 불기소 처분은 대한민국 수사기관 최악의 수치이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부패의 상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후보 확정 딱 하루 만에 배달된 이 맞춤형 면죄부는 이재명 정권의 법이란 정적 재고용 칼이자 내 식구의 죄를 덮는 방패일 뿐임을. 수사기관이 적법한 수사 과정 또 절차를 거쳐서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저는 삼리정치라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공천된 다음 날 합수본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야당에서는 맞춤형 면죄부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 결과와 발표 시점 모두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부적절하다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지금 공직선거법으로도 고발돼 있는 상태예요. 이게 연관돼 있는 건데 다른 수사기관의 그간의 수사 행태, 특히 야당에 대한 수사 행태에 비춰보면 갖고 가서 이 특별수사본부가 같이 했어야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이게 12월 5일 날 윤영호 씨가 재판정에서 얘기한 이후에 특검이 경찰로도 사건을 보내잖아요. 경찰에서 12월 15일 날 이 사건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 다 아시다시피 의원회관에서 2시간 동안 기다려줘요. 압수수색 팀이 가서. 그 사이에 뭐 안에서는 뭐가 돌아가는 소리 들렸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많았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다음에 또 경찰이 마무리 짓지 않고 특별수사본부에 1월 달로 넘겨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핑퐁도 있을까 싶고 또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하다가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본인들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보면 뭐 한 780여만 원의 뭐 까르띠에 시계 한 점은 일단 특정이 됐어요. 네. 그다음에 500권의 그 책을 팔았다. 이 부분도 특정이 됐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왜 같이 합치지 않았는지. 합쳤으면 책 파는 건 2019년이고 그다음에 까르띠에 시계 등은 2018년이라고 쳐도 그럼 포괄일제로 분명히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해서 공소시효 문제는 넘어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예를 들면은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청탁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까르띠에 시계는 공소시효가 도가 됐다. 저는 약간 좀 굉장히 이례적으로 들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합수본이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오히려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자, 대변인님, 그런데 의원이 혐의가 없다면은 이 보좌진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증거를 인멸했는가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재수 의원의 보좌진이 정확히 이제 어떤 혐의로 이렇게 이제 기소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전재수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있는데 그 압수수색할 때 그 증거를 인멸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전재수 의원이 본건이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이 보좌진 관련해서도 뭐 무혐의 처분이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전재수 의원 사건은 애초에 이제 실체가 없는 사건이었다. 전재수 의원한테 뇌물을 줬다는 지금 사람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사건이 발단이 됐을 때도 통일교 측 본부장이 전재수 의원한테 줬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거였는데 그 윤 본부장이 그 말조차 다시 이제 진술을 바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합수본에서 뭐 적정한 시점에 무혐의 증거 없음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짚어주시긴 했지만 이 합수본이 까르띠에 시계 이 수수 정황이 의심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까르띠에 시계는 특정이 됐어요. 이걸 전재수 의원에게 직접 건네줬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다만 전재수 의원의 지인이 이 까르띠에 시계를 시리얼 넘버가 일치하는 고유 번호가 일치하는 이 시계를 수리에 맡겼다라는 것도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사를 더 진행하는 게 맞고요. 자,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특검법에 보면 특검이 수사하는 기간 동안은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돼 있어요. 그럼 특검이 그걸 만약에 입건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거였죠. 근데 입건하지 않고 가만히 4개월 동안 갖고 있다가 이걸 경찰에 넘깁니다. 근데
특검이 원래 이거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것은 본인들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경찰에 넘겼다가 다시 갖고 와서 기소했어요. 자, 이런 걸로 비춰볼 때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될지는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될 상황이라면 이거는 수사를 개시했어야 되죠. 개시했으면 공소시효는 정지됐을 겁니다. 그런 특검법을 만들어 놓고도 해당 특검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거를 경찰에 넘긴 이 행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경찰은 분명히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을 적용해서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까지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공천이 되자마자 이거를 불기소합니다. 이걸 누가 이해할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포괄일죄를 적용하게 되면 2019년도까지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거죠. 그때부터 범행이 공소시효가 기산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만연히 증거 없네,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리고 3천만 원 현금에 대해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도 않고 3천만 원이 넘으면 이거는 침년이잖아요. 근데 3천만 원이 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긴 수사를 하지 않고 너무 만연히 수사를 끝낸 이 상태,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앞서 전재수 의원은 불법적인 금품 수사는 단연코 없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합수본에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거는 수수를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사실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런 판단이었는데 그러면 전재수 의원이 금품 수수 없었다고 말한 거 이거 허위 사실 공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야당에서 지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시계 수수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아예 없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지인이 통일교 측에서 샀다는 그 시계를 수리한 정황이 있는데 이 전재수 의원의 지인이라고 알려진 분도 사실은 그냥 완전히 전재수 의원 측 관계자가 아니라 통일교 관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재수 의원이 받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그 선거법 이제 뭐 허위사실 뭐 이런 혐의로 전재수 의원을 이제 조금 늘어지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앞두고 그냥 정정당당하게 부산 시민들한테 부산시 어떻게 누가 더 잘 세울 건가, 누가 더 잘 부산시 경제를 일으켜 세울 건가에 대한 논의로 이제 전재수 의원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전재수 의원이 이제 불안한 후보다 뭐 이렇게 이제 계속 공격하는 것은 뭐 이번 선거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주말 사이 국민의힘 부산시장 선거 후보로 현직 시장인 박형준 시장이 선출이 되면서 부산시장 선거 대진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 전재수 의원이 금품 수수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역인 박 시장에 앞서는 분위기입니다. 자, 윤 위원장님 이런 흐름 이 선거 때까지 유지될 걸로 보십니까? 유지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 기대도 있고요. 사실 이제 부산시장 선거는 여러 가지 판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글로벌 허브법에 관련된 그간의 경과예요. 이거 전재수 의원도 다 사인해서 부산시 국회의원 18명이 민주당에도 요청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통과시킬 것처럼 하다가 최근에 대통령의 여러 말씀이 뭐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재정적 지원의 근거인 글로벌 금융허브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건 약간 모순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산업은행도 부산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산 시민의 여론인데 이 산업은행은 이전하려면 아시다시피 본점 소재지를 법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는 협조하지 않고 다른 뭐 해수부를 이전하거나 이런 식으로 부산 시민이 원하는 것에 절반 정도가량만 들어주고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한 부산 시민의 평가가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저 부분과 관련된 공방 과정을 보면 앞으로 편세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의원님께 좀 여쭈면 이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보수 강세 지역으로 좀 분류가 됐는데 최근 분위기가 사실 좀 민주당에게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좀 어떻게 판세를 좀 읽고 계시는지. 뭐 부산시장 저는 쉽지 않은 선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부산의 현역 국회의원이 전재수 의원 한 명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고 특히나 뭐 현역 부산시장도 국민의힘 뭐 소속이기 때문에 전재수 후보가 뭐 지금 이제 부산 시민들한테 선택받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 쉽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뭐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 시민이 굉장히 열망하는 해수부 이전을 통한 뭐 해양수도 관련된 이러한 공약들을 가장 이제 적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보면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50여일 남은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미국의 지방선거 표가 있습니까? 미국의 지방선거에 표를 찍어줄 유권자가 있습니까? 이거 선거 포기한 건가? 이런 느낌을 리더가 주면 안 됩니다. 일부 국민의힘 당권파들이 마치 경기는 포기한 것이냐는 행동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 당초 알려진 것보다 사흘이나 앞당겨서 미국행 비행기를 탄 걸로 알려졌는데 아직 경기지사 등 수도권 후보가 정해지지 못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우는 거거든요. 이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시도당 공관위의 시간입니다. 사실 네. 중앙당 공관위는 거의 다 이제 그 업무를 다 마친 상태고 이제 몇몇 곳만 남긴 상태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저 비운 사이에 뭐가 지장을 받는 건 아닌 건 맞아요. 또 하나는 오죽했으면 사실 야당 대표가 미국의 초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는가도 아마 정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외교적 공간이 열려 있다는 거죠. 네. 지금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관의 언쟁도 저희가 봤잖아요. 그 사실 저 미국 공중훈련과 관련돼서 사전에 통보했느니 많이 사과했느니 많이에 대해서 이런 불협화음. 그러니까 통상관계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 결례를 범할 수 있는 이런 언행을 했다는 이 부분. 네. 따라서 한미동맹 관계가 어떤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 야당이 보수 정당은 이런 입장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열려 있다는 거. 이거 정부는 사실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없잖아 있다.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2023년도에 싱하이밍 대사 만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서 공조하자 이런 취지 얘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야당의 역할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기라는 거죠. 네. 시기가 현재 사실 당대표가 공천 관련해서 역할할 부분은 없지만 일반 유권자나 당원들이 볼 때는 지금 저희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시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소 좀 절박해 보이지 않는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 자, 이런 생각은 드는데 기왕에 갔으니 성과 있는 행보를 했으면 좋겠고 또한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지금 이제부터는 경쟁 관계입니다. 국내심과는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경쟁의 관계에 있는 분의 저런 언사는 굳이 저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다만 당원들이 느끼는 절박함의 부족함의 표현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돌아온 이후에 처절한 행보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대표의 일정은 통상 하루 전에는 대부분 공개가 되는데 국민의힘은 당대표가 출국한 뒤에 미국 갔다는 사실 알렸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50일 남았는데 7일 동안 국내를 비우는 것도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 하셨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동혁 대표 행보를 해석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궁금해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특히나 장동혁 대표가 이제 방미 출장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외교적인 이러한 일정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다 공개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그 공개도 본인이 출국하고 나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왜 미국 갔느냐 이런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확실히 이제 지방선거 행보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공천이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또 그 안에서 굉장히 지금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이 과정에서 해야 될 뭔가 본인의 할 일을 하지 않고 뭔가 다른 사심이 있는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비판이 나오기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배현진 의원의 어떤 비판이 있었습니다. 장 대표의 방미행에 어쨌든 일주일간 이제 공관위에 대한 이야기가 멈춘다. 이제 아까 근데 시도당 공관위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장 대표가 돌아오기 전까지 국민의힘 공천 작업 이거는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좀 되는 저건 겁니까? 배현진 의원이 좀 오해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현재 오늘도 9시에 최고위가 열립니다. 네. 따라서 공관위의 업무에 지장이 주는 공천 과정에 지장을 주는 이런 장 대표 행보는 아닌 것이고요. 저 배현진 의원은 지난번에는 또 장 대표는 가만히 있는 게 선거를 도와주는 거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고 오히려 배현진 의원은 시도 공관위원장으로서의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면 될 일이에요. 공천 관리에 성실히 하시면 될 일이고 저렇게 굳이 SNS를 통해서 저런 말씀을 그것도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오히려 선거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특히나 지금 시도 공관위에서 결정하는 부분을 최고위에서 그때그때 바로 의결하지 않습니다. 모아서 하기도 하고요. 울산시당 같이 일부 먼저 하기도 하고 이거 시도공관위와 중앙당과의 연계하에 하는 것이지 저렇게 대표가 출국했다고 해서 최고위가 열리기도 하고 열리는 최고위에서 의결하기도 하고
또는 의결이 부족하다. 예컨대 추가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다 시도 공관위와 상의하에 하는 것이지 마치 대표가 출국했기 때문에 공관위가 멈춰선다. 저런 주장은 오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장 대표의 미국행을 두고 선거를 포기하는 듯한 인상마저 든다 이런 당내 비판도 나오는데요. 조금 전에 윤 위원장님은 이 경쟁자들의 비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보기에도 지금 지방선거 공천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장정욱 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미국을 갔을까?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뭐 유명한 저명 인사나 뭐 그런 분들을 만나고 와가지고 실제 미국에 있는 뭐 한미 관계나 이런 국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층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필할 수 있는 만한 행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공개한 일정은 그런 일정이 없기 때문에 뭐 당내 안팎의 여러 가지 이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